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글을 썼는데 오늘 여기 배경사진에 있는 고 이건희 회장이 참 그리운 시절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기업가, 지금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지금 뭐 엄청나게 말이 많은데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 앞에 없다는 게 참 힘듭니다. 제가 이 방송을 찍은 거는 토요일을 찍었는데요. 제가 이걸 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반가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삼성의 관계자죠. 제가 늘 만나는 분인데 그래서 몇 달 만에 만났기 때문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이 어떻게 될 건가를 먼저 물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답니다. 어떤 프로젝트, 어떤 계획도 위로부터 내려온 게 없어서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2, 3개월 동안 현장에서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스케줄들, 뭐 계획들 이런 것들 또 완전히 리셋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피포에 뭐 페이지 2가 5월에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 지금까지 삼성 내부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답니다. 페이지 4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겠죠? 당연히 하겠지만은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온 게 없답니다. 그리고 P5도 마찬가지고 설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P5, P6를 안 하고 용인으로 갈까? P5는 하겠죠. 근데 P6를 두고 용인으로 간다 그러면 P6는 오랫동안 멈춰 있지 않을까? 아니면 P5, P6를 마무리하고 간다면 용인은 자연스럽게 그냥 땅만 토목 공사만 돼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길어지지 않을까? 추측일 뿐입니다. 아무도 정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뭔가 기업들에서 대규모 투자 발표라든가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의 멘붕이 왔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정보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리가 하얗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20여일 남은 대통령 선거가 빨리 마무리가 되고 기업들이 좀 투자의 속도를 좀 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뭐 수많은 이야기들 많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굳이 안 해도.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삼성전자를 물어보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깊이까지 얘기하지는 않고요. 몇 가지 이렇게 한 6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짝 해보고 자세한 얘기는 제 블로그에 들어봐 보시면 다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했던 파운드리 경쟁력이 너무 주저앉았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133조를 들여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등을 하겠다고 했던 데가 2019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밑에 나와 있는 점유율 표를 보면 그때 당시에 삼성 파운드리 19%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냐? 8.1%입니다. 절반 이상을 깎으면 10% 이상을 깎아 먹었죠. TSMC는 그때 TSMC가 한 40몇 퍼센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MIC나 뭐 이것도 성장이 어마하게 크다고 지금 신문에 올라와 있거든요. 까딱까딱가 중국의 파운드리의 삼성이 진짜 3등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삼성의 이 파운드리 수율을 어떻게 할 건가, 이 점유율을. 가장 핵심은 그거죠. 엑시노스 2500이 G 플립 7에 탑재가 된다고 이제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주 짧게. 그래서 TSMC하고의 격차가 자꾸 이게 더 벌어지는데 그걸 줄여야죠. 뭐 억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객 유치의 어려움, 이게 가장 큰 거죠. 제가 밑에서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애플이 떠난 거는 뭐 오래전 얘기고 전설 같은 얘기죠. AMD도 지금 떠났습니다.
엔비디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빅테크들은 TSMC에서 다 이 물량을 소화를 하지 못하니까 삼성하고 하고 싶은데 수율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들의 정보가 이렇게 보호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고객이 자꾸 이탈합니다. 우리가 뭐 삼성을 얘기하기 전에 무슨 어떤 뭐 부동산이든 어떤 뭐 개인 사업이든 고객이 자꾸 떠나간다는 것은 망할 징조인 겁니다. 24년에 작년 한 해 동안 파운드리는 4조 원의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올해도 뭐 적자는 틀림없는 겁니다. 초격차, 삼성은 그동안 오랫동안 초격차를 그냥 울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격차가 약화되고 기술 경쟁력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벌써 1, 2년이 아니고 벌써 한 6년 차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6, 7년 차. 그래서 2019년인가요? 원Z 디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을 때가 최초의 꼬리표를 닿았던 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 최초란 말이 없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볼까요? 22년 연간 그 디램 점유율이 43%였습니다. 23년 42, 24년 41.5, 24년 4분기에 39, 올해는 드디어 39%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39%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트랜스포스의 자료인데 아마 저 34%인가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밑에 제가 한번 표를 다시 보여드리고요. 낸드 플래시도 보면 뭐 이게 보면 35, 34, 33, 32, 32 점점 떨어지죠. 점점 떨어지면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그냥 다 이 표가 다 이렇습니다. 다 이렇게 내리막을 걷고 있는 거예요. HBM 점유율도 마찬가지죠. 45, 38, 25, 20입니다. 20 이하, 올해는 벌써 20 이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SK 하이닉스가 70이 넘어서는 것 같아요. 거기다 마이크론이 벌써 올해 20%까지 갖고 가려고 하거든요. 만약 그게 맞다면 삼성은 10%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의 가장 근본 원인이 뭐냐? D램을 못 만든 거예요, D램을. 1A, 1B, 1C, 1D, 1E까지 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나서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수율 문제와 공정 안전성. 수율 문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 중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설계가 잘못되면 공정 파트에서, 생산 파트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수율을 높여가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공정하고 설계가 손발이 안 맞는 데입니다. 그래서 4나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근 75% 이상 80%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래서 퀄컴이 돌아오니 뭐 엔비디아도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4나노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3나노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수율이 뭐 6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나노의 매출이 근거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2나노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하반기에 생산하고 BSPDM이라고 이제 후면 전력 공급, 이거 굉장한 탁월한 기술인데 1억까지 하면서 2나노에서 얼마나 그 결과를 보여줄까? 이 파운드리는 고객의 신뢰입니다. 근데 이 신뢰를 삼성은 지금 다 깎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이제 수율 개선을 위해서 뭐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케이던스라든가 레드핫이라든가 이런 설계 회사들하고 손을 잡았어요. 공정 개선하고 설비를 이제 조정하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 이 안 돼가지고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는 작년 하반기에 50% 콜드 셧다운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6월부터 풀 캐파 가동을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는 4나노입니다. 4나노 수주를 좀 받았어요. 4나노 이제 수율도 잘 나오니까 괜찮은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천상천하라는 블로그 중에서 일부만 제가 가져왔는데 이분이 아마 반도체 쪽에서 일하신 것 같아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영업 통해서 수주를 했지만 이제 공정이죠. 생산하는 측에서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사로부터 매일 독촉 전화가 들려오지만 생산에서는 공정에서는 수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말만 한다는 얘기죠. 이게 수년 동안 삼성 파운드리의
반복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율이라는 거는 전 공정을 종료한 웨이퍼상에 만들어진 양칩의 그 이제 상업적인 필요한 수량을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렇게 만들어진 100개 중에서 몇 퍼센트가 양품이냐는 얘기죠. 근데 공장에서 공정 중에서는 이걸 쉽게 공개를 하지 않죠. 우리는 몇 퍼센트라고. 근데 SK 하이닉스는 지금 그걸 참 막 슬슬 흘려요. 그래서 뭐 HBM3E 8단이 몇 퍼센트다, 12단이 몇 퍼센트다, 뭐 16단도 뭐 그냥 뭐 HBM3E하고 거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문제가 이제 해명되고 수정되면 수율은 단숨에 이제 향상이 되고, 갑자기 대량의 양품이 출하돼서 수율 문제가 거짓말처럼 해결된다는 것이 흔한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 년 동안 얘기를 해도, 이게 그냥 해도, 특히 우리 3나노 같은 거 지금 다음 달 6월 달 되면 만으로 3년이에요. 근데 수율이 좋아졌다는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3나노에서 빅테크 기업을 뭐 이렇게 고객사로 들여왔다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율 문제는 설계와 공정, 생산의 비협조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렇게 오류를 수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 둔화 중에서는 이제 PC하고 IT 수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아직까지 안 살아났어요. 그리고 재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24년 한 해 동안 좀 개선이 보인 것은 사실이에요. 조 단위의 그 재고가 줄어든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벌써 지나간 거예요. 작년에 재고니까 그런 건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 예를 들어서 12단 HBM3 콜 통화를 하지 못했을 때 이 재고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삼성전자는 2월 달부터 HBM 12단이 콜 통과를 전제로 해서 대량 생산 체계로 들어갔어요. 이미 라인에서는 12단이 많이 나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삼성전자 HBM 악성 재고와 불량품 리콜에도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보도가 벌써 다 났거든요. 그래서 12단 HBM 대량 생산에 들어갔는데, 이 얘기가 작년인가요? 작년 초부터인가도 나왔었어요. HBM3E 8단, 그때는 8단 얘기했어요. 그걸 콜 통과를 하지 못했을 때 그 재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태껏 아직까지 8단이 콜 통과 소식이 안 들려오거든요.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챗GPT로. 삼성 HBM3 8단이 콜 통과를 했느냐? 통과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오피셜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칫 엔비디아로부터 공급 승인, 만일 또 지연이 됐을 때는 조 단위의 이 재고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버리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삼성이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조직 문화하고 인재 문제예요. 조직은 경직화되고 관료화됐고, 인재는 그냥 세계에서 이건희 회장이었던 S급 천재들 영입을 하면 뭐하냐고. 이 사람들이 오래 있지 못하고 자꾸 탈퇴를 한다고.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인재 유출은 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런 특급 인재들 뿐만 아니고, HBM을 개발하던 2019년에 HBM 그 개발팀을 딱 해체하니까 탁월한 그 인재들 다 SK 하이닉스로, 또 심지어 마이크론까지 다 가버렸고, 그 다음에 또 대만 쪽으로 또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정말 핵심적이고 이런 이 인력들을 삼성에서 키워가지고 다 그냥 남 좋은 일만 시킨 거죠. 자, 조직 문화. 잘 알죠? 삼무원이라고 하는 관료주의. 삼성은 공무원 체계입니다. 위기관리, 리더십이 부재. 이재용 회장이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바지사장이라는 소리까지 하고 있고, 소통이 부재하고, 소통 부재, 제가 단적인 얘기를 할까요? 밑에서 보고서를 올리면은 위에서 자꾸 커트를 한대요.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써버리면은 그냥 초등학교 수준으로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 보고서를 쓰면은 금방 쓸 걸 한 달씩 걸리고, 이런 일들,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위에 사람들이,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MBA까지 했고 유학까지 한 사람인데 영어를 쓰면 모를까요? 다 알죠. 근데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고요. 그리고 개방적인 협력 문화. 뭐 삼성 얘기를 보면 뭐 언젠가 보면 옆에 뭐 직원들을 서로 감시하고, 이게 뭐 북한 사회도 아니고, 뭐 또 지난주가 이번 주가 보면 슬리퍼도 못 신게 하고, 이런 얘기가 왜 밖으로 나오냐고요.
인재 육성 및 보상 체계가 부족하고 MZ세대와의 갈등. 하여튼 삼성전자가 잘 될 때는 20, 30대의 직원이 절반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다 늙어버렸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 50대, 60대 막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저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지켜주는 거 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직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문제 아닌 거죠. 인재 문제, 인재 유출이 이거는 지금 삼성의 그 많은 정말 경쟁했던 그런 인재들이 다 SK로, 마이클론으로, 그 다음에 또 장비 회사들로 이런 데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게 경쟁력 약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인재 확보에 어려우니까 기술 개발을 못하는 거죠.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조직 문화를 혁신해야죠. 근데 이게 쉬울까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재 육성 및 인재 육성을 위해서 최근에는 반도체 계약학과라든가 삼성이 또 카이스트하고 이렇게 산학 협력을 한다든가. 그런데 이게 시작한 지가 몇 년이 안 되기 때문에 열매가 맺고 저기서 탁월한 인재들이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Z 또한 이제 그 젊은 세대들하고는 이 차원이 다르죠. 외계에서 온 이런 젊은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많은 그 나이 들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리더십의 한계도 이것도 참 굉장한 겁니다. 이재용 회장도 어려움이 있을 때 엔비디아에 제가 어제 방송에 이제 젠슨 황은 트럼프가 H20 중국에 들어간 AI GPU를 딱 막아버리니까 즉시 중국에 달려가가지고 바이트댄스라든가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를 만나가지고 좋아. 미국에서는 이걸 막았지만은 우리는 또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해 줄게. 7월 달에 나온대잖아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위에 거를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술 혁신과 공정 개선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율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재 확보 및 조직 문화를 혁신을 해야 되고요. 글로벌 파트너십도 이제 확 강화를 해야 됩니다. 삼성은 이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효율적인 재고 관리, 품질이 좋으면 당연히 사가게 돼 있어요. HBM을 왜 재고를 걱정을 하냐고요. 그걸 통과를 못하니까 품질이 떨어지니까 재고로 쌓이는 거죠. 환경 친화적인 기술 개발, 이거는 지금 당연한 현의 문제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 혁신, 공정 개선, 수율 향상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저 그런 회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요? 그냥 놔두면 그냥 굴러갑니다. 자기 할 만큼은 그냥 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런 게 우리가 바라는 게 삼성이 아니잖아요. 초인류 회사, 글로벌 탑의 회사로서 이걸 계속 존속을 시키려면은 이건희 회장이 그리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경영에게 길을 묻다. 정말 우리는 삼성한테 기대가 거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잘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